벌써 내년 봄이면 돌아오는 선거철. 여러분은 선거철 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이 많은 단어 중에서도 여론조사가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선거철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어느 후보가 유력할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쁘게 내놓죠. 우리는 그에 관한 내용을 매일 보는 뉴스, 신문,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을 알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며 사람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나라가 대략 어떤 흐름을 타며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며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국민의 의견과 생각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통계이며 정보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우리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A 후보가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오니 나도 그냥 A 후보를 찍어야겠다는 심리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을 바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표가 적은 후보를 뽑아주고 싶은 심리가 드신다면 그것도 언더독 효과라는 말로 열세인 후보를 응원하는 심리를 설명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며 대중들은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서 바로 지금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님과 만나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풀어보고 또 여론조사에 대한 안규백 의원님의 생각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본부장이고요. 거의 한 22년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제나 사회공동체 의제, 그 공적 의제에 대해서 그 일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조사는 고객이 먼저 의뢰하기도 하고요. 주로 정치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정책 담당자들도 있고 그러죠. 또는 조사회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자체 조사도 있습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만 있었던 시기보다도 훨씬 더 스몰 데이터의 어떤 그런 장점,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 부담이랄까 아니면 책임이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더 과학적이고 더 엄정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대비해서 스몰 데이터라는 건 사람의 어떤 태도, 생각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특징이자 장점이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발전시키면 정성조사가 많이 오히려 강조됩니다. 한 사람의 아주 깊은 생각을 좀 더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는 또 그런 조사가 오히려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더 차별성 있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여론조사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차마다 반드시 지키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사회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본 설계, 그 누구를 대상으로 몇 표본을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결정도 잘 해야 되고 표본 수, 몇 표본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조사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연락처 같은 걸 확인해 주는 그 샘플링 설문도 의제를 제대로 확인할 만한 그런 문항 구성, 워딩, 또 설문관의 배치, 자료 수집도 물론 잘 해야 되죠. 자료 수집은 뭐 연구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접원들 몇십 명, 몇백 명이 동원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에도 신경 써야 되고 자료 처리도 잘해야 될 것이고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여론조사는 모든 과정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엄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조사라는 게 과학이라는 외피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떤 자료가 나갈 때는 그만큼의 어떤 권위랄지 어떤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인 건데 거기에 편성을 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운용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주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과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대중이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서 해석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숫자라는 게 과학적 절차를 거치고 과학의 외피를 입고서 발표되는 거거든요. 일반 대중이 사실은 절차를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숫자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어렵고 되려 공급자가 잘 공급을 해야 되고 공급된 어떤 그런 그 조사 결과들이 적정한 건지를 누가 좀 살펴봐주고 전문가 그룹에서 그러고 이제 일반 대중은 아무 걱정이나 아니면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될 수 있게끔의 그 조사 결과 유통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조사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어떤 조사 방법인지 조사 표본은 충분한 건지 그다음에 또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할 만한 것을 비교했는지 아니면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끼리 비교했는지 그런 정도들은 좀 살펴보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앞에서 계속 과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과학 중에서도 여론조사는 사회과학이죠. 자연과학이 아니죠. 자연과학에도 시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잘못된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사회과학은 오죽하게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론조사에서 정확하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틀린 표현이에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표본을 추출하고 자료 처리와 모든 그 분석 과정에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원초적인 여론조사의 특성이라는 점이 있고 제한점 한계라는 것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의 특성인 건데 근데 이제 그걸 또 해석하고 활용하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언론에서 많이 그러는데 이해관계 입장에서 해석을 하죠. 유리하면 좋은 조사고 잘한 조사고 불리한 결과면 나쁜 조사고 못된 조사고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 언론,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상당히 좀 조심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검증이 되죠. 여론조사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자극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종사자들도 보다 더 좋은 조사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활용하는 분들도 정말 객관적인 입장, 사회과학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엄정하게 해석하고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론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공통된 집약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이기 때문에 일선 정치 현장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어느 지표든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그 지표를 참고로 해서 국민적 어떤 정치 행위나 의사 행위 또 일반적인 법안이나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은 항상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다에 파도가 넓다고 해서 바다의 수면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잦아지면은 파도는 사라지기 때문에 바다의 수면은 똑같다. 그래서 너무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현안이나 정책 또 선거에 있어서 그 여론을 주관화시킨 것이 아니고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 선으로 작용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참작을 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또 국민적 정책을 펼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참고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이라 하면 대중의 지지와 옳은 방향으로 그것이 많이 집약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심을 하고 또 집행을 할 때는 여론조사를 많이 참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절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내가 A라는 현안과 B라는 현안이 있는데 내 주장은 B가 더 옳은데 A가 지지가 높으면 B를 A로 더 승화시킬 수 있는 여론전을 펼칠 수 있도록 능력을 스스로가 또 배양을 해야죠. 예컨대 정치인은 선거에 민감합니다. 선거에 민감하다는 것은 곧 여론조사의 지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대중의 한 20%는 사회적 무관심층인데 이 사람들이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계를 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여론상에 잡히지 않는 그런 지표들을 고려를 하면서 의정활동과 정책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대중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라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A라는 후보가 높게 나오고 B라는 여론조사 보면 B라는 후보가 또 높게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만 그 여론에 참여를 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다기능 다양한 사회가 되고 복잡하게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집행을 할 때 여론조사를 참가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응하셔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또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극적 행동과 적극적 행동이 있으면 적극적 정치 행동에 동참을 해줘야 우리 국민들한테도 손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